자, 안녕하십니까. 자, 중졸 검정고시 도덕 김태수 선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첫 번째 단원 도덕의 의미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단원, 여기 나오죠? 삶의 목적과 도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의 목적. 자, 인생, 삶, 그냥 살아있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자, 삶은 뭐를 설정해야 돼? 목적 아니면 목표를 설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삶의 목표 설정이 왜 중요하느냐? 첫 번째, 자,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알고 성실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이 말이 더 어려울까요?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옛날엔,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논이나 밭을 갈 때 소가 쟁기를 끌고 해서 많이 갈았잖아요. 근데 소로 쟁기를 잘 끄시는 분들 보면 반듯하게 고랑을 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라보면 멀리 있는 목표를 보고 지금 땅은 보지 않는 거예요. 멀리 있는 딱 지점을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만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랑이 잘 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고랑을 파는 목표가 되는 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목표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쟁기가 비뚤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잘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목표로 설정이라고 하는 건 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과연 목표 설정이 없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 자,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자, 일시적인 성공은 거둘 수가 있겠죠. 운이 좋아서.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성공으로 끝나게 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죠.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삶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삶의 목적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자,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비전도 없어요. 계획도 없겠죠. 따라서 꿈이 없는 사람은요, 열정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삶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이요. 당연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목표 설정은 어떻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단어 나왔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혹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이 뭐지? 라고 물어보세요. 이제 거의 한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뭐 지금도 기억합니다. 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지목을 해가지고요, 물어봤습니다. 야, 너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제가 한 대답이 뭐였냐면요. 그냥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자, 행복을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또 한 번 이분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이 여기서 또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행복을 뭐라고 강조했냐면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근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삶의 목적, 이게 뭐예요?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뤘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행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그럼 행복에 대한 정의는 이거 말고도 여러 사람이 내는데요. 첫 번째, 자, 에피쿠로스라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약간 나이가 어리신 같은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 시간은 쾌락주의로 나름 굉장히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고요한 호소와 같이 평온한 마음의 상태. 이걸 아타락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자, 정신적 쾌락을 추구할 때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저도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 여기서 끝났어요. 따라서 그때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를 공부할 때는 물질적,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구나.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고 끝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뭐냐면 진정한 의미의 쾌락입니다.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제한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쾌락.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럼 육체적, 물질적 쾌락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하고 나면 그만큼 부작용이 따라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욕심 없이 검소한 사람을 통해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할 때, 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온다는 겁니다. 이걸 아타락시아라고 하거든요. 이런 아타락시아 상태가 오면 그때가 뭐다? 행복이다. 이렇게 추구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같은 시대에 있었던 라이벌인 제논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스토아학파하고 굉장히 라이벌이거든요. 근데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에는요, 긍욕주의라고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둘이 추구하는 내용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스토아학파도 그냥 일시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그냥 자연 만물의 이치를 그냥 겸허하게 바라봐라.
그러면 우주가 만물이 움직이는 법칙들이 보인다. 이거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에피쿠로스도 영원한 쾌락. 영원한 쾌락은 어떤 쾌락이에요? 물질적,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입니다.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검소한 마음으로서 검소한 생활을 통해서 잘 느낄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나오는데 이걸 가리켜서 아타락시아, 이건 외우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아타락시아라고 하는데 아타락시아는 고요한 호수와 같이 평온한 마음의 상태. 이때가 뭐다? 행복이다. 이렇게 추구를 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의 정의를 가장 우선하여 설명한 사람이죠. 자, 자신의 일을 탁월하게 수행하면서 기쁨과 희열을 느꼈을 때, 아니면 이를 통해서 공동체의 안녕과 행복에 기여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기쁨과 희열을 느꼈을 때, 이때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10살 때 했던 정의랑 비슷하죠. 뭘 느꼈을 때? 이런 기쁨과 희열을 느끼면서 아, 내가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을 때, 그때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진정한 행복 보겠습니다. 자, 일시적인 기쁨과 쾌락, 만족을 느끼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면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술, 담배죠. 자, 술, 담배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내가 고통을 잊고 내가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도 이건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뭐를 끼쳐요? 해를 끼치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런 쾌락은 쾌락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고요. 그럼 진정한 행복은요.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알맞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또 그 결과에서 얻어넣는데 그 결과가 우리에게 뭘 줘야 돼요? 즐거움과 만족감. 그 다음에 기쁨과 희열 이런 것들을 줬을 때가 모두가 어우러진 그 상태.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기쁨이나 쾌락 이걸 쭉 유지할 수가 있다면 이것도 진정한 의미의 쾌락이 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진짜 일시적인 쾌락도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마약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될 수가 없다. 일시적인 쾌락만 될 수 있는 거죠. 일시적인 행복도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쾌락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삶의 조건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제가 자꾸 이 얘기 말씀드리는데 이거 전부터 써가면서 외우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 자, 건강 없는 행복 뭐 없다,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있기 힘들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건강이 우선이죠. 근데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평소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스트레스 같은 거 최대한 덜 받으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게 그런 생활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정도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넉넉한 의식주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도 나 돈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지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만한 인간관계. 자,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이 보통 만들어지잖아요. 아닌 분들도 가끔씩은 있지만.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이웃, 좀 더 넓어지죠. 자, 사회, 국가와 같은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따라서 집단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하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이게 인간이라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이 과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하려면 기본적인 요건들입니다. 일단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정도는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원만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삶의 목적 중에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사회 구성원의 자세, 사회 제도나 국가의 여건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요. 이제 혼자만의 노력도 반드시 중요하겠지만 자, 사회 구성원이 또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제도나 그 다음에 국가가 더 나서서 여건 이른바 요즘에는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인프라를 마련해 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사회나 국가가 이런 여건들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의롭지 않은 사회제도가 있으면 행복하기 힘들고요. 자, 전쟁이 만연합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폭력이 만연합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회적 차원의 이런 여건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도덕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느껴지는 행동은요,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일시적인 쾌락일 뿐입니다. 따라서 자,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면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순간적인 무슨 이득은 얻을 수가 있겠죠. 그 통해서 뭐 희열은 잠깐 느낄 수가 있겠지만 이건 일시적인 희열이기 때문에 자, 부끄러움과 죄책감은 그 다음으로 다시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태도를 지니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살아갈 때 참다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행복의 조건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기본적인 생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돈이 굉장히 많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인간관계도 원만해야 된다는 거죠. 왜?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이나 국가가 받쳐줘야 되는 여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롭지 않은 사회제도 이런 것도 있으면 어때요? 행복하기 힘들고요. 전쟁이나 폭력이 만연하면 또 행복하기 힘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덕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느껴지는 희열은 행복이 아니라 뭐다? 일시적인 쾌락일 뿐이다. 좀 더 큰 부작용이 계속 따라온다. 여러분 같이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 나옵니다. 일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가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설명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치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가치라고 하는 건요,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여 얻고자 노력하는 대상이나 목표. 그냥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 그 정도, 그게 가치입니다. 가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물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물질적 가치는요, 그 대상이 특정한 물질이나 사물에 한정되는 거. 그냥 이 말도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해 주자면 그냥 돈을 추구하는 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물질적 가치입니다. 경제적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정신적 가치는요, 학문, 예술, 종교와 같이 인간이 정신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자, 서로 간에 대립되는 겁니까? 대립되는 건 아니죠. 하나가 하나를 보완해 주는 겁니다. 자, 뭐가 뭐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정신적 가치가 우선일까요? 물질적 가치가 우선일까요? 당연히 정신적 가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물질적 가치는 정신적 가치의 완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완전히 같은 뜻은 아닌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물질적 가치를 다른 말로 책 옆에다 써놓으세요. 자, 도구적 가치다. 도구가 되는 가치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 정신적 가치 옆에다가는요. 자, 본래적 가치다.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같은 뜻은 아닙니다. 약간 틀린 건데요. 자, 중졸 도덕 과정에서는 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물질적 가치는요, 도구적 가치로서 정신적 가치인 본래적 가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런 도구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 게, 자, 물질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가치는 다른 의미로 도구적 가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정신적 가치는 다른 의미로, 자, 본래적 가치다. 원래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옆에다 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예전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자, 최근의 교육과정에서는 이 말들이 약간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뜻은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바람직한 가치 추구와 삶의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무엇을 의미 있게 여기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당연한 거죠. 뭐가 틀려지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앞에 나왔던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할 때 올바르게 행동하게 되고, 왜? 우리가 행동을 왜 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할 때 올바르게 행동하게 되고,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자,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를 추구해서 뭘 얻었습니다. 만족감을 얻었어요. 희열을 얻었어요. 이건 뭐는 아니다. 행복은 아니다. 왜? 도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바람직한 가치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만족감이 오래 지속되는 가치. 자, 물질적 가치, 그냥 육체적 쾌락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자,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얻는 만족감보다는, 자, 내가 무슨 예술 활동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이 더 오래 지속된다. 그래서 뭐가 더 가치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예술활동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얻는 만족감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가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는 가치,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본래적 가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래적 가치를 풀어 써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가치. 그럼 본래적 가치의 반대말은 뭐야? 반대말은 아니죠. 본래적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뭡니까? 도구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가치는, 다른 말로 도구적 가치는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또 하나 어떤 가치가 좋은 거냐? 자, 나누어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가치.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정신적 가치죠. 자, 그래서 자, 물건이나 돈은 나누면 그 가치가 나눈 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사랑이나 선행은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더 커지지 작아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나 선행은 나누어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이나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죠. 그다음에 봉사활동이나 자, 이런 것들 어때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지 작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맹자가 남기신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이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낌없이 뭐 다 주었어요. 이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행복의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다라는 굉장히 멋진 말을 써놨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런 거 혹시 어렸을 때 음은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기를 왜 부모님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를 낳기 때문에 희생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뭐 반드시 키워야 된다 이런 목적감에 의무감에 우리를 사랑하는 건가? 근데 이건 아무래도 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맹자의 말씀을 들어보다 나오는 거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부모님에겐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딱 맞죠. 그래서 어렸을 때 느꼈던 의문감이 그 구절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했던 게 풀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가치 전도. 자, 일단 별표를 사정없이 치시고요. 자, 시험에 몇 번 기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졸 과정에서 고졸 과정에서 계속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도라고 하는 건요, 뭐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그냥 바뀌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좀 더 중요시해야 될 가치와 그 다음에 이 중요시되는 가치를 보완해줘야 될 가치의 서열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 정신적 가치 뭐가 더 중요해요? 정신적 가치가 더 중요하잖아요. 자, 도구적 가치는 본래적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물질적 가치를 정신적 가치보다 더 우선시하게 생각하는 거. 자, 도구적 가치를 본래적 가치보다 더 우선시해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치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오히려 돈을 버는 게 가장 우선이 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가치 전도의 문제점은요, 올바른 가치를 판단하기에 어렵고 더 나아가서 가치 판단을 그르게 만들어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진정한 행복을 찾기도 어렵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자아라고 하는 건요, 자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근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걸 자아 실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잠재된 소질이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꿈과 이상, 이게 뭐예요? 목표죠?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 이걸 성취하는 것을 자아 실현이라고 합니다. 이 자아를 제대로 실현했을 때 인간은 가장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자세를 지녀야 되고요. 자, 물질적 욕구에 집착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자세. 자,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가장 긍정적인 명암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게 이거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 하면 뭐 다이나믹 코리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경쟁의식이 제일 강한 민족이다. 그래서 경쟁의식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만큼 역동적인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어때요?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비교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요. 또 하나 자신의 환경에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자세.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아가서, 자, 이웃의 행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좀 범위가 넓어졌죠? 사회적 차원으로. 자,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음. 자, 여러분들,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도움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이 뭐 치안 상태가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불안한 나라다, 우리나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안전한 나라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밤길에 되게 안전한 나라예요. 그래서 뭐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공원에서 술 먹고 뻗어갖고 건치에서 자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주변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까지 다 벗겨 간대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공항 벤치 같은 데, 공항 벤치는 당연한 거고요. 뭐 공원 벤치, 이런 데에서도 그냥 퍼즐 넣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지갑이나 이런 것도 다 그냥 있는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에서 야간 자율학습 있는 나라, 특히 뭐 여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 이게 가능한 나라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가능할까요? 왜 우리나라 밤길은 안전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내가 의식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 안 하더라도 우리는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서로 간에. 이거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웃을 배려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웃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까지 가지면 그만큼 어때요? 그만큼 사회적인 행복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런 마음까지도 같이 가시는 거. 그 다음에 자, 확인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펴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현하고자 하는 일이나 삶의 방향을 의미한다. 뭐라고 하죠? 삶의 목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알맞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나 결과에서 기쁨이나 만족감을 느끼는 거.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이게 오래가고 영구적이고 그 다음에 나눠도 없어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행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지만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반성도 할 줄 알아야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가치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자,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자, 뭐가 필요할까요? 굳은 의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겠고요. 자,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세요. 나왔습니다. 자, 참된 것, 착한 것, 아름다운 것, 성스러운 것. 우리 미스코리아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참된 것, 진, 착한 것, 선, 아름다운 것, 미. 성스러운 것. 성스러운 게 좀 말이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까만 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 선, 미, 성. 자, 성스러운 것은 종교적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같은 물질적 가치가 아니겠습니다. 자,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이거 뭘로 바꿔야 돼요? 정신적 가치로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아동기의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을 설계하는 시기다. 그럼 인생을 설계하는 시기, 자아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아 정체성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는 아동기가 아니라 자, 뭐가 되겠습니까? 자, 어른과 아이의 중간기인 청소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구해야 될 가치의 중요성이 바뀐 상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바뀐다.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전도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추구해야 될 가치의 중요성이 바뀐 상태는 가치가 바뀌었다. 그래서 가치 전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삶의 목적과 도덕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덕적 성찰과 그다음에 도덕적 사고로 여러분들 좀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